P? 네. 자, 일단 미적분에 해야 될 게, 미적분에서는 30번 29번 맞지 않았을까? 그치? 봐봐, 29번이 생각보다 여러분 28번보다 29번이 좀 더 풀만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28번부터 29번을 먼저 푸는 걸로, 30번, 28번 두 개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내 생각인데, 미적분에서 자 30번 28번 말고 또 질문 그래도 해달라면 해줘. 빨리 말해. 뭐 모의고사 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표정이 썩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봐, 모의고사를. 뭐 앞으로 이제 우리 9월쯤 해서는 방학 때부터는 실무 일주일에 한 5개씩 풀 건데, 하루에 하나씩 풀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 그때 가서 수학 공부 뭘로 할 거야? 내용 정리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유형 공부 다시 할 거야? 그때 원래 다 실무 푸는 거야. 4개에서 5개 정도 그렇게 하면 되죠. 한 번 수업 때마다. 몇 번? 미적분 2개만 하면 돼, 진짜로? 그래, 2개만 한다. 자, 31번 30번에서 자, 이게 문제 너무 좀 위축되어 있어서 그렇죠. 볼게요, 뭐가 어려웠는지. a 플러스 탄젠트 x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라 생각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자, 이 범위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y는 절대값 fx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bx승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극값을 가지려면 이 안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요거 좀 조사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그냥 새로 정의해. 그래서 이걸 gx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gx는 얘는 fx 대신에 넣어주면 얘가 a 플러스 탄젠트 x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bx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좀 생소하게 나오는 함수란 말이야. 뭐냐면 지금까지 탄젠트랑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bx승, 이게 지수함수랑 곱해지는 함수는 다뤄본 적이 없죠. 그죠? 다뤄본 적이 없지만 얘는 왜 다루지 않냐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야. 뭐가 차이가 없냐면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꺾이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지만, 얘는 어차피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뭐만 하는 함수지? 그냥 증가만 하는 함수야.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유추해 본다면 이 두 개만 조사하시면 되죠.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그 다음에 큰 쪽에서 갈 때 gx의 극한을 조사하게 되면, 그럼 얘는 어차피 뭐로 존재해? 값으로 존재하지, 그지? 값으로 존재하는데 이때 탄젠트 x는 뭐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극한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고. 이거 조사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자, 이거부터 왜 이걸 조사하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fx 다음에 지수함수 곱해놓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이 그래프에 뭘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극점을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절대값 씌운 함수의 극점을 조사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 gx가 0이 되는 곳과 그 다음에 이 gx의 극점, 요거 두 개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어쨌든 이 안에 있는 gx 함수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gx가 0이 된다는 곳이 존재하냐 안 하냐라는 것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a 플러스 탄젠트 x는 무조건 0이 되는 곳이 존재하지. 그지? 그 존재한다는 근거가 뭐야? 탄젠트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실수 전체니까 얘가 a 플러스 탄젠트 x가 0이 되는 곳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괜찮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니야? 알아듣고 있어? 뭐야?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 개형을 조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일단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gx다 라고 보면,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건데,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해서는 뭐가 존재할 수가 없냐면 극점이 3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지. 그지? 괜찮아, 여기까지. 무조건 이렇게 되면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얘가
gx에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극점이 존재하는 곳은 하나밖에 생길 수가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뭐 했을 때 지수함수까지 곱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 개형은 반드시 이 안에서 극점이 몇 개는 생겨야 돼? 최소 2개는 생겨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극점이 하나만 생기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극점이 2개는 생겨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절대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x축이 어디 있으면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2가지지. 이쪽에 x축이 이렇게 와서 접어가지고 극점이 3개 생기거나 아니면 이 아래쪽에 누가 있어서 이 아래쪽에 x축이 있어서 접었을 때 극점이 3개 생기거나 이렇게 2가지 상황밖에 없다고. 괜찮아?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극점이 몇 개 존재해? 극점이 5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기는 게 이렇게 2군데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고작 뭐밖에 안 한 거야? 그냥 그래프 개형. 근데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기냐라고 했을 때 정의역에 대해서 요 2가지. 이게 특이한 게 이거잖아. 탄젠트고 그다음에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요 2가지. 요런 걸 좀 봐서 찾아주시면 그러면 그래프가 요런 상황이겠다. 이걸 모르시면 이제 이걸 못 찾아냈다. 이런 거를 문제 나오는 조건 중에서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 문제에서 왜 이 조건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함수에서 절대값 씌워놓고서 극점의 개수를 판단하고자 할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래프 개형이고 단순한 그래프 개형에서 얘는 뭐가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0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존재하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2가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프 개형 중에서 확실한 거. 그리고 그래프를 뽑을 때는 항상 극점, 도함수가 0이 되는 근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 뭐만 따지는 거예요? 정의역에 대한 극한. 항상 극한을 먼저 얘기하죠. 이거 내가 극한 강조해서 설명하는 게 언제예요? 분수함수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곳에 극한만 잘 조사하셔도 극점이 몇 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1번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케이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1번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극점이 접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니까 여기가 알파1이 되고 여기가 알파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3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A 플러스 탄젠트 알파3가 얼마다? 얘가 0이다 라고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알파1과 그 다음에 알파2라는 아이는 얘는 G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것에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괜찮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 일단 G 프라임 X를 여기다가 그냥 조그맣게 쓰고 시작할게요. G 프라임 X는 그 앞에 거 미분하시면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BX 승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B를 곱하면 B 곱하기 A 플러스 탄젠트 X에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BX 승이다 해서 요거 탄젠트로 정리할 수 있죠. 시컨트 제곱이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정리하시면 얘는 탄젠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탄젠트 X 그 다음에 플러스 AB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익스포넨셜의 BX승 요거야. 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 게 뭘 줬냐면 F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F에다가 알파1 더하기 알파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F에다가 알파2 더하기 알파3를 집어넣어라. 이걸 얘기했네요. 여기다 쓰고 시작할게요. 자, F에 알파1 플러스 알파2를 집어넣어서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에다가 알파2, 알파3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얼마다? 얘가 지금 2다. 요거네. 그래서 이때 요 첫 번째 파란색 케이스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누구냐면 일단 F의 알파1 더하기 알파2 요거부터 해보고 싶은 거지. 2차식의 두 근에 대해서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근과 계수 관계로 표현이 되니까 즉 정리를 해주자면 F의 알파1, 알파2는 여기 A 플러스 탄젠트 그 다음에 알파1 플러스 알파2 자 요걸 구했을 때 얘가 지금 2분의 1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을 무엇으로 덧셈 정리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서 봤을 때 탄젠트 알파1, 알파2 집어넣으면 그게 요 2차식 부분에 무엇이다?
두 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한번 더 써드릴게요. 요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a 곱하기 탄젠트가 아니고 b였던 것 같은데, 네, b 곱하기 탄젠트 x, 그 다음에 더하기 ab 플러스 1은 0이다의 두 근이 지금 x는 알파2, 그 다음에 알파1과 그 다음에 x는 알파2다.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탄젠트 알파1 더하기 탄젠트 알파2 얘의 값은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그 다음에 알파1 곱하기 탄젠트 알파2 얘의 값이 a, b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식에 대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a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두 개 곱하면 얘는 a, b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 두 개 더하는 거 들어가죠.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1 날라가고 마이너스 b 약분해서 얘가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되고 싶다. 요걸 만족하는 실수 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웃. 됐나? 여기까지. 실수 a가 존재할 수 없음이야. 되겠어?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요거죠? 요렇게 접었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알파1, 알파2, 알파3가 배정이 된다면 얘가 이제 알파1이고 여기가 알파2, 그다음에 여기가 알파3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요거에 맞게 또 챙기면서 쓰는 거야. a 그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알파1이 0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바로 쓸게요, 이번에는. 그다음에 a 플러스 탄젠트 알파2랑 그 다음에 알파3랑 더했을 때 얘 값이 지금 2더라. 요거네. 이걸 뭐 또 정리하고 할 필요는 없겠지. 그쵸? 어차피 여기서도 2차식, 이 탄젠트 알파2, 알파3는 어디에서 나오는 근이다? 요 2차식, 여기에서 결정되는 두 근이다 라는 거니까 식의 형태까지도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풀어야 될 것은 a 플러스 a분의 1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냐면 2다. 요걸 풀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네. 괜찮아? 아이고, 뭐 하자. 뭐 하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a 값이 얼마다? a 값이 1이다. 여기서 가져오는 게 a 값이 잠깐만 그냥 1밖에 안 되죠. 완전 제곱이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a 값은 1 요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a 값이 1인 거 알고 나면 누구도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알파 1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겠지. 얘가 a 값이 1이다.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탄젠트 그 다음에 알파 1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파 1의 값이 얼마인 것도 알 수 있냐면 얘가 4분의 3파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요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때 마지막 정리에서는 누구를 써줘야 되는 거냐면 f에 알파1 더하기 알파2가 2분의 1이라도 만족해야 하니까 이때 우리가 쓸 것은 f에 알파1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2를 했을 때 이것의 값이 얼마다? 얘가 2분의 1이다. 요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걸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a 그 다음에 a는 이제 1이니까 바로 쓸게요. f에다 놓으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그리고 알파2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했을 때 얘 값이 2분의 1이다 해서 요것만 정리하시면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다? 알파2의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다. 되었습니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 이거 계산해 줄까? 1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 그 다음에 알파2 곱하기 1 분의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2 그리고 마이너스 1 요거 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다 이거라서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탄젠트 알파 2의 값이 얼마 나오게 되냐면 3분의 1 요렇게 나오죠. 이거 가지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얘가 2차식 이게 지금 누구의 한 근이야? G'X가 0이다의 한 근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것을 어디다가 넣어주시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그러면 B의 값도 알 수 있죠. 그죠? 대입하시면 여기다 쓸게요 그냥. 그래서 9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B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 요렇게 나오게 돼요. 되었습니까? 자꾸 봐야 그래야 뭔가 하나씩 시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 그리고 이거는 모아서 가는 거지.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턱 빠져 이 지지배야. 됐나? 다음 28번. 이번엔 없겠지? 1번 틀린 사람? 저번에 있었단 말이야.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이 분위기 뭐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중에 틀린 거 있는 사람. 있네? 있어. 이거 있네?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틀린 거 있는 사람. 없어? 너 있어? 깜짝이야. 이 타이밍에 왜 이렇게 드냐고. 어허이씨. 저쪽 반은 저번에 모의고사 보고 1번부터 8번까지랑 23번, 24번 여기 틀린 애들 욕 뒤지게 먹었다는데 그때 너네 집에 가고 나서 애들 10시에 안 끝나고 집에 못 가고 있더라고. 저번 주에 내 수요일 좀 늦게 끝냈잖아. 근데도 끝냈는데도 나왔는데 못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욕 먹었다 하더라고. 집중의 문제지. 28번. 잠깐 너무 패기로운데? 좀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싹 다 지우고 할게. 괜찮아? 저기서부터 지울게. 여기서부터. 자, 28번. 자,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양수 a를 ft라 하자. 자, t도 양의 실수고요. 그 다음에 a도 양의 실수인데 이때 a 값을 ft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지. a 값이 뭐에 대해서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t가 어디 있는가, a 값이 어디 있는가를 봐줘야겠는데 지금 문제에서 익스포넨셜의 x승 곱하기 사인 ax.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t승이다. 자, 요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i 그래프 자체를 그냥 그려서 보는 방식도 가능해. 왜냐면 자, 이걸 갖다 그냥 그리겠다고 했을 때는 무슨 시선이 필요한 거냐면 이걸 그래프 그리겠다, x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자체를 그냥 그릴 때는 여기 있는 이 i가 뭐라는 거? 얘가 상수 취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즉 상수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수 함수인데 그 상수 함수의 함수 값이 뭐에 의해서 t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면 욕을 많이 먹겠죠. 왜냐면 이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x승 같은 경우는
곱하기 나누기가 굉장히 자유로운 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수니까. 그죠? 그래서 분모에 2의 x에서 혼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건 마이너스 지수 이용해서 꼭 처리하라고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sin ax, 그 다음에 얘가 이 익스포넨셜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t다, 이렇게 볼 것이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나는 저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내려가는 거 두 개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사인 그래프를 대충 그리는 거지. 그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a 파이고, 얘가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 a분의 3파이, a분의 4파이, a분의 5파이, a분의 6파이 이렇게 가게 돼. 그래서 여기가 a분의 7파이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분의 17파이가 a분의 2분의 17파이, 2분의 13파이죠? 그래서 얘가 요 부분에서 두 번째 근으로 존재해야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 2 곱하기 익스포넨셜 t승이 이 그래프랑 만난다고 했을 때 요쪽에서 두 번째 만나려면 그러면 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얘네 여기다가 요렇게 갖다 놓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극점에 무슨 좌표? y좌표에 누가 오게끔? 익스포넨셜의 t승이 오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요쪽에서 몇 번째 교점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 교점이 생기게 된다. 요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계산 과정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요렇게 갖다 놓고서 식을 좀 본 거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뭔지 뻔히 보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미분해서 극점 찾는 게 과정이 좀 귀찮아서 그래서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사인 그래프가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그래프가 그냥 빨리빨리 그리자. 뿅.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내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봐봐. 여기가 a분의 6파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a분의 7파이다. 요거는 이야기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죠. 요 가운데 극점까지는 이 점의 x 좌표가 얘네 둘의 중점이다. 이거 안 된다고 했지. 그지? 극점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도함수의 근으로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뭐가 되고 1, 2, 3, 4, 5, 6 해서 요 위치가 a분의 6파이다. 이거고 요 위치가 a분의 7파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뭐다? 얘가 2a분의 13파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이 부분을 정해서 여기에서 교점을 가지도록 만들어라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 거야. 그래서 이 지수함수 그래프 방향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그래프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로 교점을 가지려면 이 왼쪽에서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한 관계로 얘가 요렇게 와서 접하는 느낌으로, 접하는 느낌이 아니라 접하는 상황이어야만 해. 그래서 여기에 접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 두 번째 교점 요렇게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숨차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지금 누구냐면 y는 sin 그 다음에 ax다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플러스 t다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뭐였냐면 a 값이 이제 뭐다? ft다 라고 이야기했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하도록 정해진 거냐면, 봐봐,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했지. a가 ft라고 했어. 그럼 a 값이 t에 대한 함수란 얘기잖아, 그지? 이게 왜 t에 대한 함수가 됩니까? 문제에서는 고정을 시켜준 거잖아. 여기서 무조건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접해야 한다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여기 있는 t 값을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얘가
뭐 여기쯤으로 완전 이렇게 좀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 그러면 이때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은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한 주기 끝나고 두 번째 주기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 안에서 반드시 누구랑 얘랑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겠다 이거야. 높낮이가 일정해야 된단 말이지. 높낮이 최대값이 변하진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집어넣어서 세 번째 주기에서 반드시 접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얘가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느낌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웃었대. 웃을만해. 그래서 이게 그런 관계로 t값이 변하게 되면 그러면 뭐도 변하게 된다? 여기는 a값도 따라서 변한다. 요렇게 일단 함수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요 상황에 맞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프라임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식 자체를 정해보자고. 얘는 어떤 거냐면 교점을 다루고 싶은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뭐예요? 여기를 알파1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가 알파1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지금 알파2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문제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알파1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 두 그래프가 접해야 돼. 그리고 만나야 돼. 괜찮아? 그렇게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니까 사인에다가 그 다음에 a 대신에 누굴 넣어줘요? ft라고 주고 곱하기 x. 자, 요게 지금 각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 그치? 괜찮아? 이거 뭐 때문에 쓴 거야? 문제에서 a를 ft라고 했잖아. 그래서 a 값이 어디 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a 자리에다가 ft라고 그냥 넣어준 거야. 그래서 ft, x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래서 일단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 언제? 교점은 여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t와 같다. 요걸 만족하는 아이가 알파1으로서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만장! 왜 졸다 깨면 안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값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 좌표 잡아서 표현해드릴게요. 우리는 알파1에서 접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1에 대해서 x좌표가 알파1인 곳에서 사인 그 다음에 ft 그 다음에 알파1. 자, 얘가 누구랑 같냐면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1 플러스 t랑 같다.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요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함수값에 대한 얘기야. 함수값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알파1에서 뭐 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1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이 써줍니다. 그러면 자, 일단 알파1 자체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에 대해서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해줄 거야. 그래서 x를 미분한 거 좀 빨리 쓸게요. 그래서 얘는 알파1 이거부터 쓸까? 저거부터 쓸까? 뭐부터 쓸지가 되게 애매하네.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쓸게요. 그래서 이거 ft라고 쓰니까 좀 헷갈리겠다.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냥 쓸게. 이 사인 그래프 자체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서는 a 값이 굳이 변수로 취급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분하시면 얘가 코사인 그 다음에 ft 곱하기 알파1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오른쪽도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1 그 다음에 플러스 t다. 이렇게 두 마리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되셨습니까? 네. 이것도 헷갈릴 것 같은데. 잘 봐. 이 문제에서 원하는 fk가 1이다인 상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이거 양변 x에서 미분할 때 이제 이 t, a 값 자체가 함수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이 알파1에 대한 상황 자체는 그냥 요 순간에 뭐 하는 것만 접선의 기울기와 이 사인 그래프 자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여기 지수함수 자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를 만족하는 순간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ft가 굳이 음함수 형태로 미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 눈탱이 돌아간단 말이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줄게. 이거를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한 게 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 자,
다시 한 번만 쓸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이거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야. 자, 얘랑,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쓰면 좀 낫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t다 했을 때, 자, 얘가 x는 알파 1에서 무엇이 같아야 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는 알파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겠다. 요렇게 이야기해 줄게요. 이렇게 쓰고 보시면, 그러면 일단 요거 함수값에 대한 조건을 정리하였을 때 사인 그 다음에 a 곱하기 알파 1 얘가 그 다음에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t와 같다 요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걸 써보자. 그래서 왼쪽 아까 a는 안 곱했네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그 다음에 a 곱하기 알파 1에다가 곱하기 a까지는 붙어야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 뒤에 거 봤을 때 뒤에 거 미분하시면 2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1 그 다음에 플러스 t에다가 마이너스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더라. 됐나요? 무서운데? 휴. 여기까지. 잘못 쓴 거 있나 한번 체크해 보고요. 내가 잘못 쓴 거 같은데? 잠깐만. 잠시만. 아니네. 맞게 썼죠. 네. 그래서 이때, 문제에서 뭘 줬냐면, fk가 1, 요거를 이제 써줘야겠지. fk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두 가지 t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라는 거냐면 t에다가 k를 집어넣었다 라는 상황과 쪽이 비교하시면 돼요. a가 ft잖아 그치? 그래서 fk가 1일 때 라고 했으니까 t는 k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a에다가는 얼마를 집어넣는 거냐면 1을 집어넣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됩니까? t에다 k 집어넣고 그 다음에 a에다가 1 집어넣고 그래서 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맞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해 보시면 그러면 얘는 사인 알파 1이라는 아이가 얘가 2 곱하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k 마이너스 알파 1 요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그러면 얘는 a에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t에다 k 집어넣었을 때 코사인 알파 1이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k 마이너스 알파 1이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둘이 더하면 0이죠? 요쪽도 둘이 더하면 뭐죠? 0이죠? 맞아? 그래서 얘는 탄젠트 알파 1이 얼마가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다. 요 상황을 원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때 알파 1의 값을 그러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알파 1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 a 값이 얼마일 때야 지금? a 값이 1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그죠? a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알파 1의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되죠.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a분의 4파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쪽에 생기는 요 점의 좌표가 얘가 a분의 그 다음에 5파이다. 요렇게 표현이 되지. 그래서 이때 요 알파 1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냐면 4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가 5파이보다 작다 인 범위 안에서 나오는 알파 1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항상 기본 주기를 생각하는 거죠.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4분의 3파이인데 근데 4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4분의 3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얘는 4분의 얼마다? 19파이다. 요렇게 해서 일단 알파 1에 대한 정보를 하나 찾아줄 수 있다. 됐니? 용! 이해했나?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인 K에 대해서 뭘 하라고 했냐면
K-F'K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상황에서 이제 F를 자체를 미분을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은 FK 값이 1인 상태에서 알파 1의 값을 구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사인,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TX. 자, 얘가 누구랑 같다 라고 놓을 거냐면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플러스 T와 같다. 요렇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즉 F'K가 나올 수 있게끔 뭐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미분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식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 하면 됩니다. 천천히 써볼게요. 천천히. 자, 요거 사인, 요거 미분할게요. 그럼 얘는 사인, 이거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FT 곱하기 X. 자, 요렇게가 각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뭐 해줘야 돼? 요걸 미분할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곱미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FT 자체를 미분하시면 얘는 뭐가 되냐? F'T 그 다음에 곱하기 X에 그 다음에 DT, DX 요렇게 하나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요거 뒤에 거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는 앞에다가 FT 요렇게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다. 야씨 맨날 이거 좋아한단 말이야. 지난주에도 28번짜리 이거 있었잖아.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오른쪽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가 2 곱하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t. 자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지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t를 미분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dt 그리고 dx 요렇게 정리가 되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F'K,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을 통째로 다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다. 뭘 하겠다는 거냐면 T에다가 요식에서 T에다가 K를 집어넣을 거야. T가 K인 순간이면 그러면 자동으로 누구도 FK가 1인 것도 사용하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알파1이 이거 지금 뭐야? 접하는 순간 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순간에 누구는 x 좌표는 얼마였다? 4분의 19파이였다. 그래서 x에다가도 얼마 집어넣으시면 돼요? 4분의 19파이.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하면 여기 문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식은 요게 지금 함수값에 대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이 접한다 라는 식이야. 그리고 원하는 게 미분 계수를 원하는 건데, 미분 계수를 원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시점이 정해져야겠지. 도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미분 계수를 구하는 입장이잖아. 여기 있는 F' 값 이걸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어떤 시점, 어떤 순간에 미분 계수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변화율을 따지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변화율의 값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시점인지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게 여기다가 내가 누굴 집어넣고 싶은 거니까 T에다가 K를 집어넣고 싶은 거니까 T에다가 K를 넣은 순간이라면, 상황이라면, 그러면 FK 값은 얼마로 결정되고 1이다라는 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과 접선의 기울기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누구의 값도 x의 값도 아까 누구다? 알파1 4분의 19파이다 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x값 자체도 4분의 19파이다 요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야. 얘 눈 마주치면 안 되겠다. 네? dt분의 dx죠. 알파벳에 오류가 있어. 영어가 좀 어렵잖아. 알파벳이 많잖아. 네, 쫄려가지고. 됐어?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다가 식에다가 통째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식에다 다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옆으로 쓸까요? 위로 아래로 쓸까요? 여기다가 넣어줘요 먼저.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얘는
사인 그 다음에 k에다가 1 들어갔으니까 1 곱하기 4분의 19파이 했을 때 얘가 2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9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k다 이렇게 하나 가져올 수 있겠고 요걸 살짝 쳐다보면 누구의 값을 알 수 있겠다. 여기서 k 값은 알 수가 있겠다. 그치? 4분의 19파이면 얼마 나옵니까? 루트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했을 때 요거 정리하면 2 루트 2분의 1 이고 얘가 익스포넨셜의 k-4분의 19파이다.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k 값도 하나 알 수가 있겠죠. ln을 씌우게 되면 그럼 얘가 4k 값은 4분의 19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3 그리고 ln 2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됐나? 그냥 로그 씌운 거야. K값 요렇게 얻어지게 되고요. 맞게 구했나? 체크. 지난번에 하나 답 잘못 구해놔가지고 욕먹었죠. 4분의 19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ln 2. 네, 이렇게 K값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러 가봅시다. 휴. 네, 구해요. 자, 요거 이제 구하면 됩니다. 해보죠. 코사인, 그 다음에 k에다 1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4분의 19파이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f'k에 곱하기 x자리에 4분의 19파이에 그 다음에 dt, dx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fk가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거 정리를 할게요. 오른쪽 거 정리하실 때 얘가 2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4분의 19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t 대신에 k 집어넣는 거죠. k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dt dx다. 요렇게 나오게 돼요. 이때 정리해서는 요 지수함수 그대로 써도 괜찮겠죠. 요 모양이 여기에 그대로 요 똑같이 그대로 요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얘가 사인 그 다음에 4분의 19파이다. 요렇게 표현이 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아이가 그죠? 뭔가 무섭네. 요 아이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잠깐만 뭔가 무서운 느낌이 살짝인데 얘가 저거 집어넣었을 때 얼마였다? 얘가 2 루트 2분의 1이다. 요렇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 값도 정리해 주시면 이 코사인 값 자체가 얘도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2루트 2분의 1이다. 루트 2분의 1 여기도 얘가 얼마?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얍 하고 날려버렸. 그러면 부호 마이너스를 남는 것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f'k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9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dt dx 자 여기다가 빼기 더하기 1 했을 때 이쪽에다 마이너스 줄게요.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dt dx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f'k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목적이니까 식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럼 여기에 1 그 다음에 여기에 1 사라지죠? 그래서 이때 f'k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뭐 dx와 dt 똑같이 날리면 마이너스 19 파이 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돼. 뭐 이거는 이렇게까지 가면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평가원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요즘에는 이렇게 다변수를 평가원에서 잘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안 나온 적이 없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 아이가 자꾸 미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통해서 풀어줘야 될 게 22 풀어달라. 네. 21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15 풀어야 되고, 14 풀어야 되고, 여기까지? 또 뭐? 20. 김치찌개? 자, 요거 4개, 5개 말고 또 됐어요? 네. 밥 먹기 전에 최대한 질문을 좀 줄여봅시다. 누나 부르지 않았어? 자, 보자고. 22번. 이거를, 풀이를 좀 2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내가 푼 거. 식 세우기는 조금 거지 같긴 한데, 세우고 나면 계산이 조금 편하긴 해서, 그래서 둘 다 해줄게요. 내가 이렇게 푼 근거는 또 명확하니까. 자, 로그 AX. 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Y는 로그 A의 X다. 자,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축 위에 점 하나 잡아서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잘 그렸는데. 요렇게, 요렇게. 네, 이렇게 잡아서 얘가 지금 요거 2개의 중점이다. 요렇게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에 뭘 했냐면 AC랑 BC랑 같다. 그래서 C는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C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가 A고요. 그 다음 여기가 B다. 뭐 아니면 반대로 잡아도 얘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 네, 문제에서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줬을 때 이때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은 반드시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위치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고 있는 요 직선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얘가 Y는 3분의 1의 X다. 요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줬죠. 저는 뭐 했냐면 이 중점의 X축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A와 B가 요 점에 대해 서로 점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Y좌표가 반대인 걸 이용해서 먼저 식을 세웠어. 그러니까 함수를 먼저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함수의 점, 함수 위의 점부터. 그래서 얘가 Y좌표를 T라고 잡아서 이건 뭐 나의 취향과도 관련이 있지. 난 로그를 쓰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서 이건 뭐 내 취향이라. 여기를 A의 T승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마이너스 T다라고 잡았을 때 얘가 A의 마이너스 T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요 I 얘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까지도 C점의 좌표까지도 설정하는 게 가능하겠다. 얘가 2분의 A의 T승,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T승, 콤마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했냐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그냥 대강 잡았어. 어떻게 잡았냐면, 이 G라는 점은 어쨌든 이거의 몇 분의 몇? 3분의 2 지점이다. 요거까지는 쓸 수 있겠고요. 3분의 2 지점. 그래서 뭐 그거 쓴 다음에, 여기 그냥 Y좌표 뭔지 몰라서 얘를 0,K다. 이렇게 잡았어. 좀 이따가 무게중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풀이도 해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그러면 삼각형 면적을 뽑을 수 있죠. 예. 뽑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때 나는 식을 뭐뭐 썼냐면 두 가지. 일단 수직 이등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M이라 잡고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면적, 일단 좌표 설정을 이렇게 했다는 것과 면적에 대한 조건과 그 다음에 수직에 대한 조건 두 가지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조건 써주게 되면 일단 뭐냐면 식이 3개 나오죠. 첫 번째 식은 뭐가 되냐, 얘가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기울기 잡아주면 보통은 이거랑 이거는 잘 안 잡아. 얘랑 얘로 잡는 게 그나마 식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좌표의 차이 a의 t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t승 분의 2t. 자,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랑 요거 기울기 잡아주면 그럼 얘는 a 2분의 a의 t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t승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다 해서 얘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하나 가져올 수 있겠고요. 부호 정리를 좀 해주자면 여기다가 플러스 주고 여기에 2를 이쪽으로 올려서 요렇게까지 줄 수 있겠지. 요 정도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y는 3분의 1x 위에 무게중심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요거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된다 했고요. 3분의 그 다음에 a의 t승,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t승, 콤마,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k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y는 3분의 1에 x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x좌표가 y좌표의 3배랑 같다는 거니까 k 값이 뭐라고 된다는 거냐면 3분의 a의 t승, 네, 플러스 a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지금 생각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한 거냐면 전부 다 a의 t승과 a의 마이너스 t승 요 두 가지가 계속 세트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계산을 좀 날려버릴 생각으로 한 거야. 날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면적을 쓸 겁니다. 면적을 쓸 때는 좀 어떻게 썼냐면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걸로 했어요. 뭘로 했냐면 신발끈. 그래서 여기서 K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K 붙여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K 붙여준 다음에 그대로 쓰면 얘가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절대값. 멀리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A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T 마이너스 K. 자, 이거고요. 마이너스 가까이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A의 T승 곱하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 절대값 했을 때 자, 이것의 면적이 얼마다? 27분의 13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정리하면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 값이랑 k 값의 부호인데 여기서 어차피 얘가 뒤에 t 플러스 k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a의 t승보다는 a의 마이너스 t승 작겠죠. 그래서 이 안에 부호까지도 우리가 플러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t승 그 다음에 곱하기 t 마이너스 k에 플러스 a의 t승 곱하기 그 다음에 t 플러스 k 했을 때 얘가 27분의 그 다음에 260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죠. 여기 세 개 연립하면 됩니다. 엄청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은데 잘 보면 여기에 요거를 여기에 k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얘만 날아가고 뒤에 있는 애가 얼마 되냐면 얘가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트로 t 값은 뭐가 되냐면 3분의 그 다음에 a의 t승 그리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요 두 개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했어. 정리하면 식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24분의 13은 여기 이쪽으로 준 거니까 곱하기 2 줬죠. 12분의 그 다음에 13 곱하기 얘가 a의 2t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t승 요렇게 붙게 되고 얘가 27분의 그 다음에 260 요렇게 나와.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a의 2t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t승 했을 때 13 날라가고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9분의 그 다음에 80 요렇게 나와.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A의 2t승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A의 2t승이 9분의 1, 9인 걸 알 수 있죠? 9.
9에서 9분의 1 뺐을 때 9분의 80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ET승이 뭐가 되냐면 9다. 이렇게 정리되죠. 예. 잠깐만. A의 ET승이 9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A의 그 4제곱을 구해라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T 값을 하나 구해주시면 A 값이 뭔지 알 수 있겠죠. A의 T승이 뭐냐면 3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T 값은 3분의 A의 T승이 3이라고 했으니까 3 빼기 3분의 1이다. 정리하시면 얘가 9분의 얼마 나오죠? 8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뭐 이렇게까지죠. A 9분의 8? 미친놈이네. 미안. 잘못 계산했다. 잘못 넣었다. 미안해. 잠깐만. 사고가 좀 있네. 사고가 좀 있어요. T값을 잘못 넣었구나. 이런. 빨리 띵기자, 요거는. 이거보다 좀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간단하긴 해서 저거 양변에 2 약분할 때 잘못 넣었네. 여기가 4분의 3이 돼야 돼. 미안. 여기만 고치면 돼요. T가 4분의 3. 4분의 3. 네, 요렇게 나와요. 밑에 거는 잘못된 거 없고, 이상한 거 없고, 요거 보고 정리한 거라서.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9 집어넣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 값이 얼마 나오냐면 4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얘가 2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얘가 3분의 8이 되는 거라서 T 값이 2고요. 그래서 T 값 2 집어넣으면 그러면 A의 4승이 그냥 곧 9죠. 요게 이제 제가 선택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해설지의 풀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두 개를 다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다 하고 얘기하지 뭐. 다 하고. 자, 두 번째 풀이는 어디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냐면 무게중심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무게중심.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y는 로그 a의 x다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잡아서 뿅뿅 그 다음에 요점 하나 이렇게고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림이 좀 거지 같긴 하네. C다 라고 잡았을 때 뿅뿅 여기에 무게중심 G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에 지금 Y는 3분의 1의 X다.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높이를 3등분 할 거니까 여기 있는 C의 좌표를 0,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 중점도 해야 되니까요. 얘를 6P라고 놓을게요. 6P. 얘를 6P다. 요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의 좌표에 Y 좌표가 뭐가 되는 거라서 Y 좌표가 2P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직선에다가 넣어 주시면 Y 좌표가 2P예요. 그럼 X 좌표는 6P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좌표 여기까지 잡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얘는 이 식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 이 두 번째 풀이는, 출제자의 풀이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조건에 맞게 식을 끌고 가면 일단 면적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죠? 예. 여기서 뭘 봤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예, 그쵸? 이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누구의 기울기를 알 수 있냐면 요 기울기 괜찮아? 요 기울기는 6P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다 라고 해서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게 돼. 여기까지 됐니? 자,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면 그러면 누구의 기울기를 알 수 있냐면 얘가 수직이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기울기가 2분의 3이면 여기 있는 요 점까지의 거리를 얘를 내가 얼마라고 2K라고 잡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3K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되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면적이랑 필요한 걸 다 뽑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를 좀 가져오게 되면, 면적을 위해서 길이를 뽑아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2고 3이니까 루트 13K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됐니? 여기 루트 13K.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가져올 수 있죠. 이 노란색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를 잡고 시작하자. 여기 구해놓고 시작하자. 이거 안 쓰고 하려니까 계속 헷갈리네. 9p,0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길이는 9, 2대, 3대, 그 다음에 몇이지? 루트 13이다. 요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 루트, 그 다음에 13p 요렇게 나오면 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 자체를 여기 안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루트 13k 1번 루트 13k에다가 곱하기 3 루트 13p를 했을 때 이때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라는 거냐면 81분의 그 다음에 10이다. 요렇게 27분의 130이죠. 그래서 13 날려주면 여기가 10이고요. 그래서 이 i가 k 곱하기 p 했을 때 이게 81분의 10 요렇게 나와. 요게 일단 면적에 대한 조건 정리한 거 한 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한 걸 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뭘로 썼더라? 잠깐만. 망했다. 아니, 안 망했어. 잠깐만. 이거랑 나왔다. 휴. 헷갈려. 이 점에 요 점의 y좌표랑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랑 더하면 0이죠. 그죠?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로그 A에 그 다음에 9P 플러스 2K 이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는 로그 A에 그 다음에 9P 마이너스 2K다. 이렇게 표현이 돼. 둘이 뭐하다? 둘이 부호가 다르다. 더하면 0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9P 플러스 2K에다가 곱하기 9P 마이너스 2K 해주면 얘가 1이어야 돼. 이것은 A의 Y좌표랑 그 다음에 B의 Y좌표의 합이 0이다 로부터 나오는 식이죠. 둘이 더해서 0이면 진수의 곱이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81 곱하기 P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K의 제곱이 1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 이상 계산을 나한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난 너무 힘들어. P를 없애는 게 낫던 것 같은데, 81이라서, 여기서 81P가, 얘가 K분의 10이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바꿔주면 얘를 뒤에 걸 바꿨던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바꾸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얘가 81 그 다음에 K제곱 분의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324 곱하기 K의 4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81 곱하기 K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 0이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K를 인수분해 하시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9 곱하기 그 다음에 36 요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25 해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진 않아. 그래서 K의 제곱이 얼마다? 9분의 4다. 그래서 K 값이 3분의 2다.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라는 문제야. 근데 이걸 왜 굳이 두 개 다 써줬냐 하면은, 이거는 별로 고민을 안 한 풀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고민을 안 하고 문제에서 그냥 잡을 수 있는 거, 특징적인 거, 이 중점이 어디라는 거, 중점이 여기 y x축 위에 있다 해서 y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거 말고는 사실 별로 쓴 게 없어. 그냥 단순히 대입통해서 정리만 한 거고, 저걸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A의 t승을 절대 그냥은 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A의 t승 하나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개를 시키거나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세트로 A의 t승과 A의 마이너스 t승 세트로 달고 다니겠다라는 생각으로 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해설지의 풀이는 그거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거지. 문자를 적게 잡되 대신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뽑아 먹겠다라고 해서 그 조건들을 활용해서 식을 세운 거야. 근데 두 개 다 뭐냐면, 이 풀이가 어떤 걸로 가든 이게 완전 다른 느낌의 풀이잖아요. 그래도 어떤 풀이로 진행하던 간에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내가 뭐 비약하거나 괜히 때려 맞춰서 식을 세우는 그런 것만 없으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 답은 다 나와. 알겠어? 답은 다 나오고, 저걸 풀면서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식이 나왔을 때 이걸 안 하고 튀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 계산 같은 거 더러운 거는 감수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항상 이번에 다음 주에 시험 보실 때도. 알겠어요? 근데 계산이 이상하다, 아니 계산 너무 더럽다 싶으면 거기서 멈춰 놓고 그걸 다시 푸는 게 아니라 다음에 와서 다시 보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한 번에 꼭 정주행해서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식사하고 오시면 21번부터 나머지 4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2회원 하겠습니다. 2회원 이제 받고, 연재야, 몸이 안 좋아? 오늘 눈이 아파? 이상하다. 뭔가 아픈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는데. 아. 어디 견학 가려고? 어딜 견학 가려고? 아니지? 응. 오늘 몇 개 틀렸어? 말할 수 없어? 왜? 계산 실수해? 스파르타를 해야겠다. 어떻게 하게 3점짜리 틀리는 거 그냥 맞아야 돼, 고쳐져.